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내정자로 지목된 황교익 맏 칼럼니스트. 물러나란 소리는 하지 말라면서 자진 사퇴설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의 입장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익 내정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어제 하루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배반감 때문에. 예. 저한테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극우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앞뒤를 자르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네. 그게 한 3년 정도 제가 시달리다가 요즘은 조용해졌어요. 그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예. 말을 조작한 거니까. 네. 근데 그게 거의 버려져 있던 상태인데, 네. 2020년부터. 근데 그 버려진 칼을, 극우들이 쓰던 그 칼을 들고 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 네.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 문재인 정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깥에서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홍보, 팟캐스트 하자 그러면 하고 다 했던 저한테 네. 칼을 갖다가 꽂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되셨고 배신감 느끼셨고 이런 하루를 어제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인터뷰도 좀 봤고요. 네. 상당히 좀 격앙되신 모습도 봤는데 오늘은 우리 뉴스아이킥에서 조금 차분하게 공직 후보자 그 황교익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좀 검증 인터뷰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청문회 미리 하는 건가요? 네, 한번 미리 한다 생각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 지원 경위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이런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 자리가 비었다. 이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분들 잘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네. 황교익 우리 많이 알려져 계시는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아셨고 어떻게 지원하셨나?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자체의 일들을 조금씩 해요. 네. 그래서 행사 기획들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경기도는 또 제가 사는 동네고 해서 예. 그런 해서 문화 인사들을 꽤 많이 압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이런데. 그래서 저녁 낮에도 보통 술 마시고 놀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어디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석이다. 오랫동안. 네. 공지가 나온다. 그거는 그 경기도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 아니요. 네. 경기도 관계자는 없었어요. 있었으면 관련 기관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 공무원은 없었고요. 예. 예. 문화계 인사.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네. 그래서 알게 되시고. 네. 그렇죠. 공모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다 공개되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클릭을 해서 본 분들이 한 1,000명 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보셔요. 예. 그래서 8분이 서류를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최종 4명이 면접을 받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낙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면접도 제가 잘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8분이 지원하신 것이라든지 면접을 잘 봤다는 사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다 끝났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후보자거든요. 예. 그래서 청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이제 저한테 미리 공부하라고 자료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본 내용 이런 거는 제가 경기관광공사에 지원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다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공모나 작품 모집 기타 등등 이런 채용 같은 것은 네. 다 결과를 공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공기업들이
그 열린 뭐 투명 경영 뭐 이런 것들을 뭐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아마 제 과정도 아마 네. 그런데 인터넷에서 공지가 될 겁니다 아마.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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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우리 황교익 전문가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석을 지인들로부터 알게 됐고, 그래서 인터넷 통해 공모하셨고 면접 등을 거쳐서 그 선정되시는 과정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그 지인들이나 주변인들, 측근들, 관계자들로부터는 전혀 제안이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하시고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고 있죠. 네. 전문가께서 적임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18년에 개정된 그 적임자의 요건, 조건 이 부분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기업의 예를 들어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재량이나 권한이 있는 이 자리의 적임자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2018년에 네, 그 사장 공모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만 아니라 그런 그 공공기관들에 대한 사장을 선발을 할 때 기준들을 대폭 고쳤더라고요. 네, 그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고쳤는데 보통 뭐 관련 일을 15년 이상 한 분, 네, 뭐 그런 공직에 있었던 사람, 박사 뭐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교수 뭐 이런 것도 보통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관련 업계 그 관련 뭐 공무원이 퇴직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하, 그 폐단을 네, 없애고 민간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네, 그래서 그걸 그 문헌을 많이 개방했어요. 근데 사실 그 덕을 제가 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2018년에 제가 뭐 미리 그걸 알고 고쳐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3년 전이니까요. 네, 네, 그 우연히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네, 같은 민간 경영자,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냐 그러면 네, 대체로 그 공공기관, 공사 이런 데들이 늘 하던 일만 하려고 하죠. 음, 뭐, 어떤 조직인데 다 그렇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늘 혁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 어떻게, 지금 뭐, 제가 면접 볼 때도 보면 어떻게 혁신할 거냐, 네, 그 과제를 자꾸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민간 전문가가 필요를 한 이유는 네, 그 혁신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네, 만약에 그 영역에서 같이 일을 했던 평소에 뭐 그 관련 공무원이든지 관련 학과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 관련 그 업계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면 내 네, 그 관행에 젖어서 보수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늘 혁신을 위해서는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맛집 소개하는 뭐 이런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오해를 많이 하세요. 주로 방송에서 그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주요 업무들은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저는 농민신문 있을 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내재적 자원들을 매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며 브랜드 만드는 거며 뭐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예.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명 플러스 품명으로 되어 있는 브랜드는 상표법에서 등록이 안 되거든요. 네. 유명 지명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등록하게끔 WTO의 트립스 규정에 의해서 허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음. 각국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네. 그 세계적으로 각국이 서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반인들은 들어봤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 지리적 네. 지리적 표시제에 네. 관련되는 일을 제가 2003년에 알기 쉬운 지리적 표시제라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책을 만들어서 네. 각 지역에 다 돌리면서 홍보 활동을 몇 년씩이나 하고 지리적 표시제 지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한 200여 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초기에 모양을 전문적인 내는 거.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그 부분들은 검증 과정, 면접 과정에서 다 이제 제시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일단 뭐 그 그게 다 정도로 예 있는 저희가 거죠. 시간 예. 때문에요. 예 전문성 검증은 이루어졌다. 예예. 예, 그렇게 좀 그렇다고 봅니다. 네네 면접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선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일반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인 대 공인의 공방입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야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뭐 검증적, 비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공인끼리는 사실 서로 간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상당히 맞습니다.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친일 프레임 부분에 네. 대해서 신경민 의원이죠. 네. 예, 그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낙연 후보의 연미복 문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 팩트 체크라든지 비판이 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미복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행사에서 착용하신 것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무리한 주장 아니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연미복 문제를 가볍게 네. 그냥 미러링을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 얼토당토 않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예. 제가 연미복 입은 일본에서 연미복 입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일본 총리에 더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미러링이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일본 총리 하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저한테 친일 프레임 씌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연미복이 일본의 정치인들의 제복이 아니라 네. 유럽 오시고 이쪽고 있잖아. 또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반박한 것에 문재인과 노무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또 거론을 했어요. 네. 그분들도 연미복 입었다. 근데 그게 맥락이 다르거든요. 연미복은 유럽에 오시기는 해요. 유럽의 귀족들이 뭐 만찬을 하고 뭐 이럴 때 입는 옷이죠.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타라 입고 자격도 이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인이 되겠다고 해서 그 연미복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귀족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이 정치인들이 다 행사했을 때 연미복을 입어요.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나는 유럽인이 될 거야 하는 정치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에서 입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에서 입으셨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전통 의상으로 입은 거죠. 그런데 이낙연 씨는 일본에서 일본 왕 즉위식에서 입은 거예요. 예, 장소가 달라서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왕 즉위식에 2019년에 있었죠. 나루히토 일본 왕 즉위식에 국빈들이 많이 이렇게 초청이 되어 왔었는데 그때 연미복을 입은 사람들은 유럽과 유럽의 속국이었던 국가들 국빈들이 그렇게 입었고요. 네, 후보자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 그 문제는 그러면 국가들은 전통 의상을 입었어요. 전통 의상. 알겠습니다. 그 각국이 전통.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그때 갔었을 때 한복 입고 갔었어야 돼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고 아니면 양복이라도 입고 갔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서로 미러링한 상태에서 끝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또 뭐 그렇게 해서 황교익이가 엉터리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내더라고요. 아하,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까줄게.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시라 그래요. 저도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서두에 부탁드린 것이 그래서 개인 전문가 시민 황교익과 공직 후보자는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청구래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네, 쿨하게 좀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충분히 뭐 논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가 신경민 의원이 비록 이낙연 캠프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자 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교익 후보자께서는 이낙연 후보자를 직접 공격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심한 말도 하셨죠.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오늘 잠시 전에 올리신 또 SNS 글에는 이낙연 후보가 사과하면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종결이 될까요? 그 이낙연 캠프 전반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됐고 네. 결정적으로 신경민 의원이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그 전체에 대한 구도를 잡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개인적 추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저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야당의 윤석열, 최재형 씨 캠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거든요. 아, 예. 그 다른 그 여권의 그 캠프들에서도 이렇게 공격 안 해요. 네. 오직 이낙연 캠프에서만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고, 네. 그게 최점점에 있는 게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 후보자의 뜻으로 보신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낙연의 그 지위가 없으면 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꼭 사과를 받아야 이 종결이 되겠습니까? 예, 사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그 직업 생명을 끝내려고 그 공격을 한 것이니까. 네. 저는 여기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저도 사과를 할 거고요. 예. 사실 뭐 정치 생명 끝내겠다 이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금도를 넘은 거 잘 압니다. 네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까지 하게끔 그 상황을 몰고 가는지 저는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예. 어떤 공기 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며칠째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러는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들 지금 무려 국무총리까지 지낸. 네, 후보자님 죄송한데 저희가 예정 시간이 2분이 지나서요. 다음 차례가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긴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